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언제든지 싸움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역경에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를 잘 내고 한번 폭발하면 속수무책인 망나니. 주위에 항상 이런 이미지를 풍겨야 한다. 원만한 대인관계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상냥한 표정만 짓고 있으면 상대방이 얕잡아 본다는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 왠지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 일단 상대방이 당신을 얕잡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당신에게 점점 기어오르게 된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뻔뻔해질 수 있는 용기, 지은이는 나이토 요사이토, 발행은 지식여행입니다. 이 책은 일본이 저명한 심리학자 나이토 요시히토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실천 방법을 가르쳐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마음이 강해지는 방법을 따라하다 보면 우리에게 유쾌한 인생을 선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세요. 나는 누구보다 인내심이 강하다. 미국의 심리학자 워런 램버트가 실시한 재미있는 실험이 있다. 그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믿는 학생 몇 명을 대상으로 팔에 혈압계를 감아 언제까지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 시험해 보았다. 그는 종교별 그룹에서 각각 절반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이교도보다 인내심이 강하다 라고 속삭였다. 그랬더니 양쪽 그룹 모두 그 말에 암시가 걸린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고통을 참아냈다고 한다. 결국 인내심도 믿기 나름이다. 나는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다. 나는 누구보다 인내심이 강하다. 평소 스스로에게 이런 암시를 걸어두면 금세 인내심을 끌어올릴 수 있다. 나는 실증을 잘 내는 성격이다. 나는 매사에 바로 도망치는 면이 있다. 자신을 이렇게 평가한다면 인내심은 곧 사라져버릴 뿐이다. 나는 정말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살짝 바꿔보면 어떨까? 나의 자기 암시법. 매 10km씩 조깅하는 사람에게 주말 동안 2km만 뛰는 사람은 너무나 가벼운 운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하지만 주말에 2km만 뛰는 사람이 매주 트레이닝을 빼먹지 않다니 난 정말 대단해 라며 자신을 강한 인내력의 소유자로 평가한다면 그건 그 나름대로 좋은 일이다.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상당히 느슨한 연습만 하는 것처럼 보여도 본인 스스로 열심히 한다고 믿는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나는 매일 윗몸 일으키기를 50회가량, 팔 굽혀펴기를 20회가량 한다. 제대로 운동하는 사람이 보면 웃음을 터뜨릴 정도의 횟수일 것이다. 그렇게 적은 횟수로 연습이 되겠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내가 대단하다고 스스로 평가한다. 근육도 꽤 붙었고 이를 통해 젊었을 때와 비슷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 대단하다고 스스로에게 암시를 건다. 자신에게 암시를 거는 것이 중요하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고 어느 정도 연습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다. 우선 자신감이 붙을 정도만 연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스스로를 마구 칭찬하라.
역경 속에서 용기를 보여주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칭찬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난 정말 대단해. 역시 난 유능한 사람이야. 그들은 가끔 스스로를 칭찬하는 버릇이 있다. 일할 때도, 운동할 때도, 취미에 몰두할 때도 역경에 강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칭찬한다. 칭찬하고 칭찬하고 또 칭찬한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더욱 좋아하게 된다. 남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신경 쓰지 않게 된다. 자신을 칭찬하는 버릇이 생기면 넌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구나 라고 다른 사람에게 심한 말을 들어도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시치미를 떼며 대받아칠 수 있다. 잘생기진 않았지만 멋있다. 여기 자신을 미남이라고 믿는 한 남성이 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의 얼굴은 상당히 추남에 가깝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얼굴을 야성미가 넘친다. 잘생기진 않았지만 충분히 멋지다 라고 평가한다. 이런 남성은 넌 고릴라를 닮았어 라고 다른 사람들이 놀려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는 자신의 모습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역경에 강한 사람은 스스로를 칭찬한다. 남에게 칭찬받을 필요가 없다. 본인이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를 삶의 모토로 삼고 있다. 미국 하와이 대학교의 심리학자 일레인 헤이비는 타인이 자신을 칭찬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은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우울증에도 빠지지 않으며 타인의 반응에 쉽게 조바심을 내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자신을 칭찬하는 버릇을 들이자. 나는 뭐뭇을 좋아해 라며 자신이 좋은 점을 찾도록 노력하자. 너무 우쭐대면 남들에게 망상병 환자로 비칠 수도 있지만 망상병 환자로 여겨져도 전혀 상관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자. 우선 자신이 좋은 점을 100개 정도 노트에 써보길 바란다. 별로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억지로라도 해보길 바란다. 그러면 나에게도 이런 좋은 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칭찬하는 체질이 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일단 떠들어라.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듣는 역할을 맡으면 안 된다. 본인이 먼저 화제를 제공해야 하고 상대방보다 2배, 3배는 더 떠들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듣는 역할을 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남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하다. 하지만 항상 듣는 역할만 하게 되면 성격이 수동적으로 변하여 자기 주장이 불가능해진다.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꾸고 싶다면 분위기 파악 못하는 녀석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수다쟁이가 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말에 전혀 개의치 않고 직접 화제를 제공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평소에 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다.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나 잡지 인터뷰를 응할 때에도 떠드는 사람은 항상 나다. 농담으로 상대방을 웃게 하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고 있는지라 듣는 역할은 거의 맞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내가 정신적으로 대단히 강인하다고 생각한다. 수다쟁이는 사람들에게 종종 그런 인상을 준다. 강인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자. 미국 유타 대학교의 엘리자베스 캐시던 박사에 따르면 그룹 토론에서 리더가 되기 쉽고 다른 멤버들이 정신력으로 강인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기 쉬운 사람은 가장 잘 떠드는 사람이라고 한다. 캐시던 박사에 따르면
특히 남성의 경우 잘 떠들면 떠들수록 다른 사람에게 강인한 인상을 주기 쉽다고 한다. 수백 번 쓰러져도 싱글벙글 웃으며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다면 일단 마구 떠들자. 상대방이 떠들 만한 기회는 주지 않아도 된다. 또한 듣는 역할을 절대로 맡아서는 안 된다. 주위로부터 강인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정말로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역경에 강한 사람은 모두 자신을 역경에 강한 사람으로 바꿔간다. 내가 하는 이야기가 재미있는지 화제는 신선한지 그런 것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화제에 지나치게 얽매이면 상대방의 시선에 과도하게 신경을 쓴 나머지 입 밖으로 말을 내뱉기 어렵게 된다. 아무리 하찮은 이야기일지라도 마구 떠드는 데 의미가 있다. 단 술자리는 별개다. 특히 일과 관련된 사람을 만날 때는 천박한 화제나 성희롱으로 비칠 위험이 있는 발언은 조심하는 게 좋다. 화내는 사람이 되라.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언제든지 싸움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역경에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를 잘 내고 한번 폭발하면 속수무책인 망나니 주위에 항상 이런 이미지를 풍겨야 한다. 원만한 대인관계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상냥한 표정만 짓고 있으면 상대방이 얕잡아 본다는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 왠지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아. 싸우면 금세 울어버릴 것 같아. 이런 인상을 주면 안 된다. 일단 상대방이 당신을 얕잡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당신에게 점점 기어오르게 된다.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으로 비치면 상대방도 함부로 당신을 도발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대한다. 즉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짜증이 날 일도 없고 기분 좋게 생활할 수 있다. 역설적이지만 강한 사람인 척해야만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억지로 책임을 떠맡지 않는다. 미국 스탠버드 대학교의 사이너서 박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짝을 지어주고 의사 교섭 실험을 진행했다. 그는 몇 명에게 교섭 중에 되도록 화를 내도록 해 미간을 찌푸리고 책상을 팍팍 두드려줘 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되도록 조용히 얌전하게 행동해줘 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화를 내지 않은 쪽이 오히려 화를 낸 쪽에게 친절하게 양보함으로써 교섭이 부드럽게 마무리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낸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해준다. 이 사람을 화나게 하면 무서우니까 라고 생각한 상대방이 먼저 양보해 주는 것이다.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고민 중인 독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약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만만한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하고 싶지도 않은 잡일이나 잔업을 부탁받고서 불쾌감을 느끼는 것이다.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도 한계는 있다. 가끔은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주위 사람들도 당신에게 신경을 써준다. 연기라도 좋으니 책상을 발로 차는 정도의 행동을 보여주면 아무도 당신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고학력은 멋이 아니다. 학생 시절 공부만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왠지 창백한 얼굴과 정신적으로도 연약해 보이는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다. 예를 들어 인류대학 졸업자라고 하면 독자 여러분은 틀림없이 연약한 이미지의 사람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고학력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한 시기에 죽도록 입시 공부를 해냈던 사람이다. 고등학생이었다면 무척 놀고 싶을 시기였을 텐데 혹독하게 스스로를 다스리며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매달렸던 사람인 것이다. 그런 사람이 인내심이 강하지 않을 리가 없다. 입시 전쟁이라는 말이 있듯이 입시도 일종의 전쟁이다. 고학력을 지닌 사람은 그 혹독한 전쟁에서 살아남은 승자다. 요즘처럼 평화로운 시대에 일부러 전쟁의 고생을 겪을 사람이 연약할 리 없다. 반대로 어중간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일수록 일하는 모습도 어중간할 것 같은 느낌이다. 실제로 조금만 괴롭히면 금세 꼬리를 말고 도망치려 하고 벽에 부딪히면 바로 그만둬버리는 사람도 많다. 미국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메리 고원 교수는 이스턴 항공 폐쇄에 따른 실업자 202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재고용될 때까지 추적 조사를 진행했다. 고원 교수는 조사를 통해 실업하자마자 적극적으로 직장을 찾는 사람에게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들 중에는 학력이 높은 사람이 많다는 점이었다. 간판의 힘. 고학력을 가진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주저앉지 않는 강인함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직장을 잃어도 금세 새로운 직장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반면 학력이 낮은 사람은 직장을 잃었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무겁게 받아들인 나머지 회사 경영자에게 잘못이 있다라며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좀처럼 직장을 찾아 나서지 않는다. 소위 인류대학이라는 곳을 졸업하면 그만큼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나는 직장인들도 사회인 특별 전형 등이 대학 입학시험을 다시 치러서 인류대학 졸업이라는 간판을 손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와서 입시 공부를 해봤자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입시는 면접이나 논술 비중이 높고 전공 시험이나 어학 시험이 없는 곳도 있다. 면접에서 자신의 의욕을 어필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다. 평소 본인이 이류나 삼류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에 불만을 갖고 고민했다면 더욱더 인류대학에 재입학할 것을 추천한다. 세상은 여전히 간판의 효력이 크게 발휘되므로 인류대학을 졸업하면 비즈니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자신감으로 돈으로 살 수 있다. 일을 할 때는 무조건 열심히 해야 한다. 중간에 손을 떼거나 설렁설렁 농땡이를 피우는 건 좋지 않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일단 덮어놓고 열심히 하자. 잔업이 싫다거나 창의적인 일이 아니면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잠꼬대 같은 소리는 그만두자. 상사가 이거 해 라고 명령했다면 아무 생각 말고 네 하고 활기찬 목소리로 대답한 뒤 즐거운 마음으로 일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시간의 근무든 휴일 근무이든 기꺼이 하자. 덮어놓고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주위에서 열심히 일하는 당신의 모습을 인정해 줄 것이다. 인정을 받는다면 또 어떻게 될까? 순조롭게 출세를 하고 수입도 늘어날 것이다.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 돈에 얽매이지 않게 되어 자신감이 가득 생기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조차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즉, 역경에 강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참는다가 주는 보수. 미국 뉴저지 주에 있는 리처드 스톡펀 칼리지 박사는 4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수입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적고 우울한 모습이나 긴장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부자는 언제나 침착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다. 독자 여러분도 부자를 목표로 삼기를 바란다. 부자가 되기 위한 절대 조건은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뿐이다. 어떤 업종의 어떤 일이든 덮어놓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면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 나는 이런 일을 하려고 회사에 들어온 게 아니야. 나에게 더 맞는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완벽하게 수행해서 주위 사람들이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겠다는 패기를 갖자. 괜찮다. 10년 정도만 참으면 된다. 일단 열심히 하다 보면 10년 안에는 반드시 어떤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지위가 높아지면 내 마음대로 실컷 행동해도 용서받을 수 있으니 그때까지만 참겠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참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 않다. 나는 지금 불면 날아갈 정도의 작가인지라 언제나 편집자에게 굽실거리며 일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잘 나가는 작가가 되면 실컷 내 멋대로 해야지 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날을 꿈꾸며 싱글거리다 보면 편집자가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해도 화내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게 된다. 강인한 신체에 강인한 정신. 정신적으로 역경에 빠진 사람은 신체적으로도 강인하다는 특징이 있다. 몸은 약한데 정신만 강한 경우는 별로 없다. 정신을 강하게 하기 위한 손쉬운 방법 중 하나는 신체를 철저하게 단련하는 것이다. 신체에 근육이 붙게 되면 강철 같은 정신력도 손에 넣을 수 있다. 운동이라고는 일절하지 않고 배 주위에 포동포동한 지방만 키우는 사람은 마음이 약하다. 이런 사람은 사소한 좌절에도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리적 타격을 받는다. 반면 학생 시절부터 운동을 해왔으며 직장인이 된 이후에도 휴일이면 축구나 농구를 하면서 신체를 단련하는 사람은 역시나 역경이 강하다. 언제나 활력이 넘치는 사람에게 운동을 하시나요? 라고 물으면 대개는 네, 하고 있어요. 라는 대답이 돌아오곤 한다. 자신감을 낳는 체력. 미국의 스포츠 심리학자 제임스 아네시는 평균 45세인 사람들 중 비만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무료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가시켰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은 워킹, 러닝, 에어로빅 등이 다양한 운동을 하게 됐다. 코치의 철저한 지도 아래 20주에 걸친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끝나자 참가자 모두 정신적으로 강인해진 느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에 비만이었던 그들의 정신 상태를 조사해 보았다. 쉽게 피로를 느낀다. 쉽게 기분이 가라앉는다. 감정적으로 쉽게 동요한다. 쉽게 초조해진다. 프로그램을 막 시작했을 무렵 이와 비슷한 30가지의 부정적인 특징을 그들에게서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후 20주가 지난 뒤에는 이런 부정적인 심리 상태가 깨끗이 사라졌다. 몸을 움직이고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요즘 배가 들어간 것 같아. 의외로 몸이 탄탄해졌어.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즐거워지고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나에게 상담하러 오는 경우 마음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 내 대답은 언제나 운동하세요로 일관된다.
이 방법이 제일이다. 생각을 바꿔보거나 스스로에게 암시를 거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몸을 단련하는 것이야말로 마음을 강하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귀찮다는 식으로 반응하지 말고 부디 몸을 움직여 보길 바란다. 틀림없이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큼 마음이 강해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어라. 사람을 분류할 때 낙관적 또는 비관적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 미래를 밝은 시각에서 바라보는가 하면 어두운 시각에서 바라보는가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런 경우 역경에 강한 사람은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는 괜찮아. 나라면 분명히 잘 될 거야. 역경에 강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비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는다. 즉, 역경에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낙관적인 사람이 되라는 충고가 가능해진다. 낙관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비결은 자신이 행운을 믿는 데서 출발한다. 나는 신에게 사랑받고 있다. 수호신이 지켜주고 있다. 신비한 오라를 갖고 있다. 등 무엇이든 상관없다. 어쨌든 자신의 행운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게 좋다. 영국 셰필드 할람 대학교의 리사 데이 박사는 18세부터 51세까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신의 행운을 믿는 사람일수록 낙관적이며 불안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행운의 별이 나를 지켜주고 있어. 나는 신에게 사랑받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비관적으로 될 리가 없다. 행복한 믿음을 강화한다. 자신이 추억 중에서 행운이 따랐던 일을 계속 떠올리며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믿음을 강화해 볼 것을 권한다. 나는 어릴 적 과자 가게에서 뽑기를 하면 경품에 당첨되는 일이 많았어. 나는 전철을 타며 의자에 앉아갈 때가 많아. 내가 가게에서 주문을 하면 먼저 주문했던 손님보다 내 음식이 더 빨리 나와. 벼락치기로 공부했는데도 꽤 좋은 점수를 받았어. 자신이 조금이라도 득을 봤던 일이나 운이 따랐던 일을 닥치는 대로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라. 그러고 나서 이것 봐, 난 이렇게 운이 좋다니까 라며 자신이 행운을 믿도록 하자. 시간이 날 때마다 운이 좋았던 일들을 떠올리며 싱글거리자. 점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난 일 중에서는 긍정적인 생각만 떠올리자. 타인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면 몰라도 자신을 스스로 괴롭혀서는 안 된다. 비관적인 사람은 스스로 자기 목을 조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길 바란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거운 일만 생각하며 머릿속을 장밋빛으로 물들여야 반드시 유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안녕은 먼저 말한다. 자신이 인생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역경에 강한 사람이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주체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누군가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예를 들어 애인과의 사이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사귀는 건 힘들 것 같아 라고 느낀다면 상대방이 이별을 고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이별을 고하고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래야 심리적으로 덜 상처받는다. 미국 웨스턴 일리노이 대학교의 유진 박사는 애인에게 차이는 것은 단순히 애인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존심의 상실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애인에게서 받는 이별 통보는 너는 지루해 혹은 너는 최악이야 라고 퇴짜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별 통보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준다. 하지만 자신이 먼저 관계를 끝내자 라고 이별을 고하면 자존심을 지킬 수 있고 그렇게 깊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 쓸데없는 인내는 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상사가 먼저 자네 이제 그만두게 라고 말을 꺼내면 당사자의 자존심은 너덜너덜해진다. 내가 회사의 짐이다 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달았다면 이런 가능성 없는 회사는 내가 먼저 그만두겠어 라는 마음으로 사표를 던지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하면 자존심에 상처 입는 일을 막을 수 있어서 금세 새로운 직장을 찾아 나설 수 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면 인생이 새 출발을 시도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따라서 회사를 그만둬야 할 상황이라면 내가 먼저 그만두는 게 좋다. 애인과 헤어지는 일이 괴로운 게 당연하다. 좋아했던 상대방에게 미련이 남아 교제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 마음도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마찬가지다.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또 다른 직장을 찾을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 들어 참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그렇게 참았는데도 애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거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존심은 더할 나위 없이 상처로 멍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마침 잘 됐어 라고 빠르게 결론을 내리고 단호하게 먼저 이별을 고하는 편이 낫다. 약간은 우울해질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먼저 주체적으로 행동하면 금방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최소한 완전히 우울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주식의 경우에도 재빨리 손절매를 하면 어떻게든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지만 매매를 주저하면 손해는 더욱더 커진다. 빨리 포기하는 것도 자신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역경에 강한 혈액형. O형이 다른 혈액형에 비해 쉽게 우울해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B형이나 A형에 비해 우울 포인트가 2배 가까이 높다.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평생 불운할 거야. 이렇게 낙담하기 쉬운 타입이 바로 O형이다. 물론 O형이라고 반드시 우울증에 걸린다는 건 아니다. 어디까지나 그런 경향을 갖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 내 주위에도 O형인 사람이 많은데 대체로 명랑한 사람이 많다. 따라서 만약 독자 여러분 중에 O형이 있다고 해도 기죽을 필요는 없다. 또 O형 중에 역경에 약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 책을 차근차근 자세히 읽어나간다면 역경에 강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꿈꾸는 다락방, 오늘은 뻔뻔해질 수 있는 용기를 읽어드렸습니다. 당신이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